정부에 대해 이제는 상식을 기대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검사 시절에 범죄자를 체포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명백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체포했던 범죄자를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일까요? 아니면 당시 수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정부는 비상식을 넘어 정신 나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씨가 대구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를 보좌했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정호성은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제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별명은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서류 전달이 그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으며 그 영향력은 현역 의원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씨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하며 대부분의 연설문을 작성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는 박근혜 씨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자료로 분류된 문서들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다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공개된 정호성의 녹취록을 보면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는 누가 대통령 당선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최순실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최순실은 취임사 초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때때로 최 씨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언급한 메시지와 주장은 취임사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이 공개한 또 다른 녹음 파일에서는 최순실이 정 전 비서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까지 개입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는 최 씨가 그거 몇 가지만 고쳤어요 라고 지시하고 정 전 비서관은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보고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결정과 연설문 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역할은 단순한 보좌를 넘어서 최 씨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시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실이 지시한 내용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수정되었고 박근혜 씨는 며칠 뒤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 씨의 지시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국정원 댓글 수사로 한직으로 밀려난 윤석열 검사에게 특검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대전고검에서 근무했던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 팀장으로 발탁되어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이끈 사팀은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뇌물수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사팀은 박근혜 씨와 최순실 일가의 유착관계, 특히 최태민으로 시작된 최 씨 일가의 재산 문제도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의 파견 검사로 활약했고 이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가 검찰총장을 거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그가 정호성 전 비서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재임명한 것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했다는 것은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했던 범죄자들을 대거 특별 사면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사면한 것이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현재 시민사회수석실 산하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비서관직의 원래 명칭은 국민공감비서관으로 민원과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이 나서서 탄핵까지 이끈 사건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국민과 소통하는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저로서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질책했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해 사고가 나게 했느냐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의 인사 결정과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사례 모두에서 그의 판단과 행동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인물들을 특별 사면하고 심지어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에 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결정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지도력과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보이는 리더십과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의 복권을 통한 인사정책은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주기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와 관련된 외압 논란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박정은 대령이 사단장의 책임을 포함한 순직 사건 조사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경찰에 이첩한 뒤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브리핑이 취소된 점입니다. 박 대령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고 외압을 가했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경로 설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박 대령이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해병대 간부로부터 김 사령관이 대통령의 경로 설정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해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결정과 국방부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을 사면하고 다시 요직에 임명한 것도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흔드는 요소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월 31일에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이 경찰 수사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동일한 날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관여를 언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 30일과 31일에 진행한 실장 및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면 이 회의가 대통령의 관여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질문은 이미 9달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7월 31일의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대한 주장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이미 답변을 제공했으며 그 답변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답변은 실제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8월 24일에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을 때 국가안보실이 수사 외압 주체로 언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 사건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이끌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보실의 개입설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이미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떤 질문에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이 어디에 대한 것이어야 할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명해야 할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해병대 상병 사건으로부터 10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취한 주요 조치는 경찰로 넘어갔던 사건 조사 내용을 회수하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재판받게 하며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파견한 후에 다시 불러들였으며 또한 특검법 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일치하는 조치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이와 같은 사고로 희생되었고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어떤 처사를 할 수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여 정부를 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